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하고 국가가 막대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유토피아. 대중이 상상하는 미래는 참으로 달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 사라지고 시간과 돈이 남아도는 세상이 오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니 여행산업과 레저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을 내놓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 없이 그저 국가가 주는 돈을 쓰기만 하다 죽는 삶은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남들과 피 터지게 경쟁할 필요도 없고 팍팍하게 절약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밤 야근에 시달리며 늦은 퇴근 시간을 불평할 일도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쾌적한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다가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고 여유롭게 아이들을 키우며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 전 세계로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육체는 더 이상 아플 일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집안의 번거로운 청소와 요리, 온갖 허드렛 일은 똑똑한 피지컬 AI, 즉 로봇들이 완벽하게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인간은 그저 끝없이 주어지는 시간과 자본을 소비하며 무한한 자유와 쾌락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완벽한 낙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하고 달콤한 상상 속에서 당신은 아주 치명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이 완벽한 기본소득 유토피아에는 아주 순진하고도 치명적인 대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바로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도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오프라인 사회 시스템과 인프라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다음 이 부에서는 노동이 증발하는 순간 당신이 당연하게 누리던 오프라인의 공간들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리고 전 세계 80억 인구가 동시에 여행을 떠난다는 상상이 얼마나 허황된 망상인지 그 물리적 현실의 한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기본소득 유토피아에는 아주 순진한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단지 인간의 노동만 쏙 빠진 상태로 이 거대한 오프라인 사회 시스템이 변함없이 완벽하게 굴러갈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기괴한 착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인간의 노동이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매일 아침 등교하던 거대한 학교 건물, 집 앞에 북적이는 상가,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던 관공서 등 대중이 사용하던 일상적인 오프라인 공간들은 일제히 존재 이유를 상실합니다. 완벽한 지능을 가진 AI 튜터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시대에 당신의 아이가 굳이 오프라인 학교 건물로 등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저 비좁은 방구석에 앉아 완벽하게 구현된 가상현실에 접속해 교육을 받고 쇼핑을 하고 행정 처리를 하면 그만입니다. 대중을 위한 일상적 물리 인프라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철저하게 폐쇄되고 소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대중의 일상적인 오프라인 공간은 쓸모가 없어져 전부 소멸하고 가상현실로 대체되는데 당신은 왜 전 세계의 아름다운 바다와 산, 유명한 해외 관광지들만은 당신의 여유로운 여행을 위해 예전처럼 쾌적하게 열려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일상의 물리적 공간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류가 유일하게 욕망하는 오프라인 공간은 자연과 휴양지 단 하나뿐입니다. 노동의 굴레를 벗어던진 80억 명의 잉여 대중이 매달 꽂히는 넉넉한 기본소득을 쥐고 일제히 이 한정된 진짜 지구의 자연을 향해 쏟아져 나오는
끔찍한 병목 현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꿈꾸는 쾌적한 오프라인 여행은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렇게 폭발해버린 80억의 수요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병제학의 진리, 수요 공급의 법칙이 당신의 기본소득 유토피아를 어떻게 지옥으로 바꾸어 놓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는 그 어떤 기술혁명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경제학의 절대 진리입니다. 한정된 재화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이것은 맑은 공기, 안락한 관광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라는 오프라인의 경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잔인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보편적 기본소득이 전 세계 80억 인구의 주머니에 똑같이 꽂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돈과 시간이 남아돌아 쾌적한 바다와 멋진 호텔을 원하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거대한 여행 수요를 한정된 지구의 관광지들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단 2가지뿐입니다. 평범한 기본소득으로는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여행지의 물가와 오프라인 접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거나 아니면 국가의 강력한 통제 아래 1년에 단 한 번 추첨을 통해 여행을 허락받는 배급표를 받아 쥐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무한한 자유와 유토피아입니까? 결국 당신이 상상하는 쾌적한 오프라인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둘 중 하나의 조건이 반드시 성립해야 합니다. 당신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지의 물리적인 공급이 지구상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국가가 대중에게 쥐어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액수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대중의 여행 수요 자체를 강제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아주 서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구의 물리적인 관광지와 자연 환경을 마법처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대중에게 쥐어주는 기본소득의 액수를 낮춰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언제나 가장 쉽고 효율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다음 4부에서는 오프라인 생태계가 붕괴하는 파국을 막기 위해 1%의 자본가들이 과연 누구를 가장 먼저 이 오프라인 수요에서 강제로 배제할 것인지 그 냉정한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상상하던 보편적 유토피아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물가라는 냉혹한 경제학의 법칙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 지금의 사회 시스템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지독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진정 현실 가능해 보이십니까? 한정된 지구라는 물리적 시스템이 파국을 맞이하거나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폭발하는 오프라인 수요를 잠재우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수요의 통제, 즉 쾌적한 오프라인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자체를 강제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통제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를 가장 먼저 오프라인의 혜택에서 잘라낼까요?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시스템을 설계한 자본가들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아주 완벽한 명분을 내세울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인공지능 생산혁명에 기여했는가라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것만큼 인간의 계급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시스템을 설계하여 이 새로운 시대를 이룩한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자신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거대한 성과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대중이
공짜로 숟가락을 얻도록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무임승차자들에게 권리를 허락하고 식탁에 앉히는 순간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몫을 책임지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 숟가락들이 하나 둘 모여 거대한 연대를 이루고 시스템을 향해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기득권을 위협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은 이 위험한 싹을 애초에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잘라냅니다.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 99%의 잉여 인구는 최소한의 가상현실 오락거리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존 배급만을 받으며 쾌적한 오프라인 수요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유토피아는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가짜 유토피아의 환상을 버리고 테크노 봉건주의라는 새로운 룰 안에서 국가와 개인이 살아남을 마지막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결국 우리가 막연히 꿈꾸던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철저하고 완벽한 테크노 봉건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왔다고 해도 손에 쥔 혁신 자본이 없다면 철저하게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는 잔혹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차가운 배제의 논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AI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핵심 생태계에 진입하지 못한 국가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성벽 밖으로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이 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즉 반도체와 로봇을 아우르는 피지컬 AI입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하드웨어를 미끼로 던져 거대한 자본과 투자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바탕으로 테크노 봉건주의의 지붕인 범용 AI에 사활을 걸고 편입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 피지컬 AI라는 미끼의 유효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쇠퇴했던 미국의 본토 산업과 제조업이 다시 완벽하게 부활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는 시한부 카드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범용 AI 생태계 안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지분을 이룩해내야만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명령을 내리는 두뇌, 즉 범용 AI가 없는 피지컬 AI는 결국 남의 명령만 듣고 몸집만 큰 튼튼한 깡통에 불과합니다. 두뇌를 장악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자 영원한 하청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달콤하고 허황된 기본소득 유토피아의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국가는 명운을 걸고 범용 AI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개인은 막연한 낙관을 버리고 어떻게든 AI 혁명을 이끄는 자본가의 궤도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냉혹한 테크노 봉건주의 시대에서 국가도 살고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